직장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 해고라고 말할 것이다. 갑자기 직장을 잃고 월급도 사라지고 생계에 위협이 오는 바로 그 상황. 그것만큼 직장인에게 아찔한 것이 있을까? 사실 아직 아무런 일도 없고 직장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이어지게 된다. 자신의 고용계약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지속된 상황 속에서 해고라는 두 글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밀봉해 두고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더 두려운 존재가 된다. 연차가 지날수록 직장에서 해고는 점차 체감되는 시기와 그 분위기와 직간접적인 사례도 보게 된다. 점점 어느 정도 가능성이 감지되는 시기도 오게 된다. 조금씩 그 밀봉되었던 박스가 열리는 느낌이 아주 약간씩 감지되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공포감과 위기감이 갑자기 급습해온다. 그래서 차라리 직장인이라면 오히려 해고를 자주 떠올려 보길 권한다. 평소에도 해고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오히려 해고라는 것이 사실 과잉 공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고를 그 박스에 밀봉해 두지 말고 한번 그대로 인지해 보자는 것이다. 만일 지금 해고가 되면 난 어떠한 상황이 될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퇴직금은 얼마를 받고 연금은 언제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현재 얼마의 현금과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으로 미리 부동산 월세 구조를 하나 정도 만들어 보던지, 주가가 하락할 때 미리 고배당주를 적립해 놓던지, 그렇게 월급처럼 흐르는 현금 흐름을 얼마나 세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고가 되면 이후에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려보자는 것이다. 예전처럼 그대로 밀봉해 두지 말고 그대로 노출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면 보다 분명해진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지 최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생각보다 최악은 없다.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해고가 최악이지 그것을 정밀하게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수동소득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구조화하며 축적하게 된다. 최악은 최악이 아니라는 인식은 그동안 밀봉해 두었던 해고라는 무게감을 분명히 낮추는 능동적 행위이다. 사실 해고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아니다. 점점 그 무게는 가벼워지고 현실을 더 냉정하게 살펴보게 된다. 이는 심리적 면역 기제가 형성되는 것이다. 해고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현실에서 더 과감해진다. 최악을 알기에, 그리고 그 최악은 그다지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소한 의사결정에도 무의미하게 노심초사하는 빈도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보다 과감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처리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현 상황에서 그 바닥을 알게 되면 심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부터 상승할 일만 남게 된다. 심리적 우위에서는 자신을 보게 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티프레질에서 나심 탈레브가 말했듯이 미리 충격을 연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충격을 연습하면 오히려 잘 깨지지 않도록 시스템은 더욱 강화가 된다. 안티프레질적 속성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해고에 대한 연습은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 더 강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해고는 과잉공포라는 것도 알게 된다. 해고를 가정했기에 이전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자신의 자립 기반에도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고라는 개념을 불편하게 절대 떠올리지 않고 남의 일처럼 늘 저 깊숙이 밀봉해 둔다. 정리해고, 사업부의 해체, 권고사직과 같은 것은 신문기사나 남의 일쯤으로 치부하게 된다. 이는 사실 인간의 회피 본능 때문이다. 회피 본능은 결론적으로 과잉 공포감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고를 염두에 두었던 사람은 막상 그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오게 되면 해고를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인다. 악재는 예상치 못한 것에서 온다. 해고는 가정했기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것이다. 시뮬레이션과 구조를 미리 그려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침착하게 대응하게 된다. 신경쇠약도 없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차분하게 실행하게 된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고를 써보길 권한다. 그 다음 자신의 자립 기반을 있는 대로 적어보자. 그 구조를 짜보자. 물론 부족할 것이다. 그럼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블로그에 써보자. 계속
연재하자. 빈 시간에는 온통 그것을 생각해보자. 이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보자. 출근길에서도 오디오북으로 온통 그것을 듣자. 그리고 계속 블로그에 써나가자. 이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당신의 자립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밀봉해 두었던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직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의 자유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